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분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셔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비상장 회사를 양도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이 10%에서 25%로 낮은 편이잖아요.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 주식,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 자산의 양도로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세율은 6에서 45%로 과세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라고 해서 세금이 적은 게 아니네요. 그럼 혹시 어떤 경우에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으로 분류가 될까요? 네,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가액 비율이 50% 이상. 두 번째, 주식 등의 소유 비율이 50% 초과. 세 번째, 3년간 주식 등의 양도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과세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가액 비율 때문에 급히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비율 때문에 급히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일로부터 소급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해 증가된 현금 및 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합계액은 자산 총액에서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만큼 깐깐하게 보네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3년간 양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고 하셨는데 3년간 주식 양도 비율이 49%라면 과세가 안 되는 걸까요? 네, 3년간 50% 이상을 매각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49%로 말씀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라 하더라도 우리는 20%에서 25% 저율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가 아니고 80%인 법인을 매각할 때는 한 주만 매각하여도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80%가 넘는 법인은 정말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골프장 회원권이나 리조트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법인도 있을 거고요. 골프장 회원권 등은 너무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남들이 부동산 가족법인 만들어서 임대업하면 좋다 해서 만들어 두시는데 매각할 때 부동산밖에 없다 보니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부동산 가족법인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은 매각을 하더라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없다 보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세금이 적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대출금리가 높아져서 부동산을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부동산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없이 부동산만 있다 보니 부동산 비율이 50%가 아니고 80%가 넘는 법인들이 대다수라 매각할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 비율이 80%가 넘는 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만 팔아도 누진세율이 적용이라 반드시 매각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지만 단시간에 효과를 보긴 어렵고 특히나 동업자가 있거나 주주 구성에 입장차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족법인이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유지나 관리가 간편하지만 성공적인 매각 전략을 수립하는 게 어려워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 자체를 매각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주식을 매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법인 보유 자산, 즉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임차료도 저율의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어 장점도 많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이지만 법인의 경우 대부분 지방세 포함 21.9%로 끝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한다 해도 법인이 부담한 세금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평소 법인을 운영하실 때 비용 측면에서 조금 섬세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한 개를 임대 주고 있는 법인에서 대표자의 급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거나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이 몇 대씩 있어서 그 경비들을 다 법인 카드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들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급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급여, 법인 차량, 법인 카드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하겠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정말 하나요? 물론 고가의 스포츠카의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급여 및 법인 카드도 엄격하게 본다니 조금 의외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나 부동산 가족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구조가 정말 단순하잖아요. 네. 매출의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 수익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 수익에서 재산세 정도 경비를 빼면 전부 이익이라서 대표자들의 개인적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으로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부동산 임대 수익과 이자 배당 소득으로 구성될 경우 법인이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법인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분들도 처벌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대행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동일한 생각으로 좀 엄격한 잣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 유지 기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가 낮고 건강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덜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은 대표님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11월, 12월에는 건강보험료가 정산되고 있으니 더 그렇고요. 수익이 발생하여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만 하여도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원래 좋은 상품일수록 희소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잘만 관리하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모두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